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간이가세자 부가세 신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그인을 딱 하시면 자, 부가세 신고 기간이기 때문에 메인 화면에 부가세 확정 신고라는 메뉴가 딱 보일 겁니다. 일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정식적인 루트 있잖아요. 그쪽으로 들어가시려면 위에 메뉴에 세금 신고, 그리고 부가세 신고, 그리고 부가세, 과세 신고, 일반 간이 대리납부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메인 화면에 부가세 신고로 들어갔다고 치고 그럼 나오는 화면에서 정기 확정 신고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팝업이 뜰 겁니다. 여기에 제공 예정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예정일 이후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현금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국세청이 관리하니까 바로바로 조회가 돼요. 그 1월 1일이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판매 결제 대행 자료 이게 뭐냐? 전자상거래 하시는 분들 네이버, 쿠팡, 배달의 민족, 요기요 자료 제공일이 1월 16일부터예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1월 16일부터 부가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없다 하시는 분들은 자, 신용카드 매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내역이 1월 14일부터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판매 결제 대행 자료가 없다 그래도 14일부터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기본 정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우선 간이가세자는 조금 확인하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신고 대상에 간이가세자가 체크되어 있는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신고 구분에 지금은 현재 2024년 1기 확정이라고 나오면 되는데 만약에 2025년도 7월에 부가세 신고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25년 1기 예정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신고 대상 기간을 보시면은 자, 일반적인 그냥 내가 간이가세자로 쭉 있어 왔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가 나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과세 유형이 전환되신 분이 있습니다.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가세자로 과세 유형이 전환되신 분들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사업자 등록 번호에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자 등록 번호를 넣으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아래에 사업자 등록할 때 등록한 나의 정보가 쭉 나오게 됩니다. 여기 쭉 보시고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하시고 그 다음에 빈칸 있으면 채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업종 코드란 확인하시고요. 내가 영유하는 사업의 업태와 종목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밑에 업종 선택에 내가 하는 업종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장하기 하고 뒤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하기 좀 까다롭고 여러분들이 셀프 신고하기 어려우니까 자,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자, 업종이 2개 이상인 사업자, 그리고 과세 면세 겸용 사업자, 그리고 영세율 사업자, 그리고 부동산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는 별로 원하지 않아서 안 하는 편입니다. 저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리고 하는 업종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업종과 할 수 없는 업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공부해서 막 이거 하실 거 아니면은 의뢰하시는 게 속 편합니다. 뒤로 넘어가시면 알림 팝업이 뜨는데 자, 예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오류나 신고하는 데 있어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글자를 안 읽어요. 여러분들 그냥 화면만 보고 대충 이 화면이 맞겠거니 하고 그냥 막 집어넣고 불러오게 하고 다음으로 넘겨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오류가 생기면 자, 오류 내용을 안 읽어보시죠. 그 팝업에 있는 내용을 한 번씩 팝업이 뜨거나 위에 글자가 있으면 쭉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거기에 다 있습니다. 웬만한 거는. 자, 그리고 이런 팝업이 뜨는데 세금 비서 안내라고 있는데 제가 이것도 해봤거든요. 이게 쉬우면 이걸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해봤는데 이거나 그거나 비슷비슷하고요. 오히려 이게 더 어려워요. 자, 그래서 저는 세금 비서 이걸로 안 하고 그냥 일반 신고로 하겠습니다. 아니요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화면이 나와요. 이제 이게 메인 화면이라고 저는 부를게요. 여기가 이제 신고서 작성의 주가 되는 화면이고요. 자, 여기에 카테고리 4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매출세, 공제세, 그리고 공제가산세, 그리고 기타 제출 서식으로 나와 있는데
반드시 순서대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신고서에 보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순서인데 모든 작성 서식은 웬만하면 뭐 별도의 얘기가 없으면 위에서 아래로 작성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먼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매출세 밑에 보시면은 펼치기 있습니다. 펼치기 한번 펼쳐 보시면 이런 메뉴가 또 떠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거는 1, 2, 3, 4번이에요. 자, 여기서 내 매출 구조에 따라 1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2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3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요. 조회해서 안 나오는데 이거 왜 없어요? 일반적으로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1번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거의 없습니다. 자, 여기 불러오게 했는데 없어요. 자, 본인이 발급한 게 없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2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본인이 발급한 거 없으면 여기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 2, 3, 4번대로 순서대로 여기도 작성하셔야 되고요. 저는 1, 2, 3번이 다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먼저 1번 세금계산서 발급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옆에 보시면 동그라미에 밑줄 있습니다. 요걸 클릭하셔야 됩니다. 자, 클릭하시면 이런 팝업이 뜨죠. 매출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라는 팝업이 뜨는데 이거 계속 신고해요, 셀프 신고해요도 보시면 이게 눈에 보이죠? 약간 뭔가가 서식만 바뀌었을 뿐이지 다 똑같죠? 첫 번째, 두 번째로 나뉘어져 있고요. 자, 밑에 보시면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이라고 있습니다. 위에는 전자예요. 내가 전자로 발급한 매출, 돈 받은 내역이 있는 경우에 여기에 불러오면은 불러와지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거예요. 불러오기 하면 조회된 데이터는 전자세금계산서 집계 데이터입니다. 반드시 확인 후 입력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국세청도 전산도 틀릴 수 있으니까 네가 한 번 더 확인하고 자, 입력해라 라는 말입니다.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사업자 번호분 발급분에 웬만하면 사업자로 발급하니까 위에 나와 있을 거예요. 자, 확인하시면은 입력이 되어 있죠. 자, 1번은 이렇게 끝난 겁니다. 쉽죠? 2번은 뭐냐? 2번은 종이세금계산서예요. 내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빨간색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게 있는 사람만 여기 적으시면 됩니다. 자, 옆에 명세서 입력 한번 클릭해 보시면 자, 요런 옆에 팝업이 한 개 더 뜨게 됩니다. 자, 이 팝업에 웬만하면 또 간이가세자 세금계산서 발행한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있어요. 그래도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는 거고, 자, 이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게 있다 그러면 공급받는 자를 옆에 하나하나 적어주시면 됩니다.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넣고 확인하시면 상호명은 저절로 떠요. 그리고 자, 한 건 입력하고 공급가액 여기 50만원이죠. 50만원 넣고 입력 내역 추가하기 하시면 밑에 입력된 거를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같은 업체에 여러 장을 발급했는데 자, 한 건 한 건 입력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5건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입력을 해도 되나요? 네, 둘 다 가능하니까 본인이 편하신 대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 내용 추가하기 해서 밑에 추가하고요. 그리고 적용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팝업이 또 한 개로 수렴하죠. 매출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보시면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등에 여기 금액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입력한 전자 부분과 지금 입력한 종이 부분의 합이 맨 위에 올라가 있죠. 금액 확인하시고 맞는지 보시고 입력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력 완료하고 나오시면 메인 화면에 1번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금액이 올라가 있죠.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액이 여기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2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옆에 동그라미 밑에 밑줄 있는 거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또 팝업이 뜹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해가지고 여기도 1번, 2번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번 먼저 보시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현황이라고 나와 있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당될 거는 자, 첫 번째 신용직불 기명식 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여기에 대부분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신용직불 김영식 선불카드 조회하기 여기 먼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시면 이런 팝업이 또 뜨는데 여기서 또 아래 위로 제목 큰 거 2개 보시면 신용카드 제로페이 매출자료 조회, 신용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자, 아래 보시면 판매대행 매출자료 조회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네이버 쿠팡 요기요 배달의 민족 여기 판매대행 결제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뜨고요. 위에는 신용카드 부분이 뜹니다. 자, 그리고 위에 보시면 결제 연도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잘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맨 처음에 입력할 때 조회기간 입력하세요 라고 얘기 드렸던 게 여기에 계속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내가 1년 2024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모두 다 간이가세자 그러면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조회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유형이 전환돼 가지고 7월부터 간이가세자다 그러면은 여기 3, 4분기 조회하셔야 됩니다. 계속 요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 신경 써서 조회 기간 확인하시고 조회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은 1분기부터 4분기 모두 간이가세자 적용 대상이었던 거를 가정을 하겠습니다. 1분기에서 4분기 조회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보시면 신용카드 제로페이 매출자료 조회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또 보시면 판매 대행 매출자료 조회라고 있습니다. 위에는 그냥 매장에서 끓는 단말기의 신용카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는 네이버 쿠팡 배달의 민족 요기요 같은 경우죠. 그 판매 대행 결제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일어난 매출이 여기서 조회됩니다. 자, 조회 결과 집계라고 있는데 이 집계 버튼을 누르면 아래 위 신용카드 부분과 판매된 결제 매출 부분의 합이 아래에 집계가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여기 조회되지 않는 매출이 여러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신고하는 업체에도 지금 여기에 조회되지 않는 그런 판매된 결제 금액이 나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할 건데 그 부분에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일단은 내가 홈택스에 조회되는 매출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먼저 확인을 해야겠죠. 그러려면은 부가세 신고하기 전에 무턱대고 하지 마시고 내가 매출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 있는지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시고 그 판매대행 업체에 내 부가세 자료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하나하나씩 다 받았다면 그거와 홈택스를 먼저 비교해 보시고 자, 없는 거 누락된 거, 홈택스에서 없는 거는 자, 좀 이따 나오는 부분에 입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일단은 밑에 조회 결과 집계 눌러보시면 신용직불 김영식 선불카드에 위에 둘 합계 금액이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확인하시고 적용하시게 하시면 자, 신용직불 김영식 선불카드 여기에 동일한 금액이 입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현금 영수증으로 가겠습니다. 조회하기 누르시면 자, 여기도 동일합니다. 조회 기간 확인하시고 본인한테 맞는 기간을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회하시면 내용이 뜹니다. 밑에 조회 결과 집계 버튼 누르시면 아래에 현금 영수증 이 부분에 입력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적용하게 하시면은 자, 다시 나와보면 현금 영수증 부분에 금액이 집계가 되어 있죠. 그리고 아래 보시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금액 중 세금 계산서 발급 내역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설명해드리면 내가 A라는 사업장에 500만원치의 매출을 했는데 그 500만원에 대한 매출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도 발급했고 신용카드도 발급한 경우에 여기에 500만원 이렇게 적어달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거의 없을 것 같긴 해요. 여기는 없다라고 가정하고 입력 완료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오면 메인 화면에 보시면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에 금액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기타 매출분 보시겠습니다. 자, 기타 항목에 동그라미 밑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맨 위에 보시면 매출 내역 중 정규 영수증 외 순수 현금 매출이 있는 경우 기타 현금 매출과 영세율 현금 매출을 구분하여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또 이해를 못 하시죠? 제가 이때까지 질문 들어왔는 거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옆에 질문 내용을 보시면 물건 판매한 금액을 계좌로만 받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입력해야 될까요? 여기에 입력합니다. 자, 시장에서 치킨을 팔고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과 카드 매출 전표 발행 없이 현금으로만 받았습니다. 어디에 입력해야 되나요? 여기에 입력합니다. 전자상거래 판매 대행 매출이 있는데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에 입력해야 되나요? 기타 항목에 기타 금액 외 이 칸에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100만원을 받았으면 100만원, 150만원을 받았으면 150만원 그대로 여기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 완료하면 메인 화면에 기타 매출분에 150만원 여기 적혀 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과세분 명세를 한번 보시면 과세분 매출 명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 자, 매출. 내가 이번 기회에 발생한 모든 매출을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한 매출은 얼마냐, 그리고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은 얼마냐, 그리고 이 외의 매출이 얼마냐 한꺼번에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맨 밑에 속에 보시면 243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내 매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년 동안에 내 매출이 이렇게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입력 완료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과세표준 명세라고 있습니다. 과세표준 명세는 위에 과세분 명세하고 금액이 똑같이 와야 됩니다. 자, 밑줄 부분 클릭 한번 해보시면 자, 과세표준 명세라고 되어 있고 아래 입력사항에서 입력한 금액의 합계는 2,400만원과 일치해야 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도소매도 하고 뭐 건설업도 하고 뭐 이러지 않는 이상은 자, 위에 있는 금액 그대로 밑에 적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얘기 드렸습니다.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시는 분들은 간이가세자 작성할 때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분들은 좀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영위하는 업종의 하나인 경우 동일한 금액을 그냥 위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적어주시고 입력 완료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오면 메인 화면에 과세분 명세 금액과 과세표준 명세 금액이 동일하죠. 이 금액 동일하지 않으면 신고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매출세액 부분은 다 작성한 거예요. 그러면 옆에 공제세액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내가 매입이에요. 상대방에 돈 준 거, 내가 필요해서 뭐 산 거를 여기에 입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매출 매입 이러면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왜 이래 많죠? 근데 그 매출 매입을 헷갈리면서 부가세 신고를 한다. 이거는 조금 부가세 신고하시기 힘들 거거든요. 그리고 전산이 발달해서 뭐 불러오기 해가지고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자, 그 전산에 불러온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자, 일단 공제세액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입력할 거는 1, 2, 3번밖에 없습니다. 자, 간이가세자는 의제 매입세액 공제에 해당되지 않으니까는 자, 여러분들이 해당될 수 있는 거는 위에 3개밖에 없습니다. 순서대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차별세금 계산서 합계표 입력하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아까 비슷한 팝업이 또 떴죠? 조금 전에는 매출이었는데 지금 매입차별세금 계산서 합계표입니다. 매입입니다. 자, 아래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받은 분입니다. 자, 불러오기 하면 불러와집니다. 자, 그리고 밑에는 종이 세금 계산서 발급 받은 겁니다. 옆에 명세서 입력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 동일한 팝업이 뜹니다. 보시면 옆에 파란색 세금 계산서예요. 내가 이번 과세 기간에 파란색 세금 계산서 발급 받은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위에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적어주는 겁니다. 공급자를 보시고 옆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 번호 넣고 확인 누르시면 상호명 뜨고요. 여기에 이제 입력을 한 건 한 건 해주셔도 되고요. 동일한 업체면 한꺼번에 입력하셔도 됩니다. 입력 내역 추가하기 누르면 밑에 아래 뜹니다. 보시고 확인하시고 적용하기 하시면 종이세금 계산서 부분에 그 금액이 나오죠? 자, 확인하시고 입력 완료하시면 됩니다. 메인 화면에 보시면 맨 위에 보시면 매입세금 계산서 등 수치본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다른 거와 달리 1, 2, 3번의 합계가 위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또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하나하나 보이게끔 좀 만들어줘도 됐을 것 같은데 이러면 입력했는지 안 했는지 물론 옆에 보시면은 입력하기 하고 수정하기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입력이 됐다라면 수정하기가 나오고요. 이 부분에 입력이 안 됐다면 입력하기가 나옵니다. 지금 1번을 방금 입력했으니까는 이제 입력한 부분에서 수정하려면 해라 이런 말인 것 같고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입력 안 했죠. 그러니까 입력하기가 나온 겁니다. 결국은 위에 세금계산서 등 수치분 보면 1, 2, 3번에 합계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보면은 원래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분에 옆에 숫자 적어주고 신용카드 매출 정표분 옆에 숫자 적어주고 위에는 합계 이렇게
해주면 좋겠구만. 왜 또 이건 또 이래 만들어놨는지 모르겠네. 자, 하여간 어쨌든 우리는 만든 데 적응을 해야 되니까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입력하기 클릭하시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팝업이 나타나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입력할 거는 신용카드 등 매입명세. 여기서 제가 조금 전에 과세면세 겸용을 여기서 설명을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신경 쓸 게 좀 많고 케이스별로 초보자들이 판단해서 이걸 다 입력하는데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매입 명세 합계분 중 면세분 이런 걸 하나하나 발라내가지고 숫자를 추출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어렵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세 면세 겸용업자가 아니라고 가정하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밑에 면세분을 입력할 필요 없으십니다. 자, 그러니까 위에 부분 신용카드 등 매입 명세 여기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화물이나 택배하신 분들은 화물 운전자 복지 카드가 있으니까 똑같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분들은 현금영수증, 사업용 신용카드, 그 밖의 신용카드 여기서 해당되는 부분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다 있다고 가정하고 이제 하나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금영수증 조회하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또 이런 팝업이 뜹니다. 조회 기간 확인하시고요. 뭐 상반기인지 하반기인지 전체인지 확인하시고 조회하시기 누르면 자, 밑에 보시면 금액 나오죠. 그리고 동일하게 조회 결과 집계 버튼을 누르면 밑에 금액이 집계됩니다. 맞는지 확인하시고 신고하고자 하는 적용 기간에 맞게 현금 영수증이 불러 나왔는지 현금 영수증 사용분이 불러 나왔는지 한번 더 확인하시고 적용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현금 영수증 부분에 방금 입력한 부분이 불러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사업용 신용카드 조회하기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수령 명세서 작성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연도별로 조회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2024년도니까 한번 넣고 조회하기 누르면 쭉 한번 쓴 내용 보시고요. 조회 결과 집계 누르면 되는데 자, 이거는 아까 보셨다시피 1년치가 조회됐잖아요. 그러면은 중간에 과세 유형 전환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딱 보니까 하반기 것만 딱 불러오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더 확인해 보세요. 내가 신고하려는 부가세 기간에 맞게 조회된 금액이 여기 불려 나왔는지 한번 더 확인하시고 적용하시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사업용 신용카드 부분에 또 적용이 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그 밖에 신용카드 명세에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보시면 변경된 명세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명세 화면을 조회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내가 자꾸 입력을 하니까 입력 데이터가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다 이제 저장하고 이제 조회하고 뭐 할 것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 신용카드는 뭐냐, 뭘 입력해야 되냐. 자, 내가 사업을 하는데 모르고 이번 기회에 홈택스에 카드, 사업용 카드 등록을 안 했어. 근데 그 카드 내역에는 내가 사업용으로 쓴 내역이 있다 하는 경우에 이걸 하나하나 전표 보고 입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입력한 신용카드가 아니고 그 외 카드에서 사업용으로 쓴 내역이 있는 경우 이 매뉴얼을 입력하는 거예요. 사업용 신용카드 늦게 등록한 경우 있죠. 1월 1일부터 사용을 했는데 내가 중간에 9월에 등록했어. 그러면은 여기에 조회되는 사업용 신용카드에서 조회되는 거는 9월부터 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1월부터 8월은 사업용 신용카드로 넣는 게 아니라 여기 그 밖의 신용카드에 하나하나 입력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전표 있잖아요. 내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전표, 카드 전표를 보고 여기 하나하나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여기 이 영수증에 보시면은 사업자 등록 번호 있죠? 넣고 확인 누르시면 상호는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쓴 카드 번호, 이거는 본인이 알죠. 여기 땡땡 처리되어 있어도 본인이 어떤 카드인지 아니까 그 카드 번호를 입력해야 되고 거래 건수 하나, 공급가액, 세액 이렇게 하나 입력해서 입력 내역 추가하는 겁니다. 번거롭죠? 이거를 적용하기 했을 때 팝업이 뭐 간이가세자입니다. 안 됩니다. 뭐 어쩌고 안 됩니다. 면세업자입니다.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이건 됐다 치고 적용하기 누르면 그 밖의 신용카드에서 금액이 불려져 나와 있죠. 이러면 내가 모든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서 이제 다 입력을 한 겁니다. 맞는지 보시고 입력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에 보시면 자, 이제 수정하기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리고 위에 금액 보시면 1번, 2번 더한 금액이 위에 올라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3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는데 수정하기 눌러보시면 이거는 여러분들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설명 한번 해보면 자, 옆에 보세요. 아래와 같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거는 빼달라 이 말이거든요. 개소세 대상의 차량 매입, 차량은 부가세법상 공제되는 차량이 있고 공제되지 않는 차량이 있습니다. 자, 이거 어렵게 설명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차량을 네이버에 검색하는 창에 넣으시고 공제 가능한가요?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밑에 나오거든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찾으시고요. 만약에 공제되지 않는 차량을 내가 이번 기회에 샀다 그러면 여기에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자, 차량을 사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여기 넣는 겁니다. 내가 차량을 샀는데 세금계산서 발급 안 받았어. 그러면 이거 입력할 필요 없어요. 자, 사업과 무관한 가사용 가구, 전자제품, 식대. 그러니까 개인적인 경비예요. 사업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내가 집에 놓을 냉장고, 집에 넣을 소파 이런 거 사가지고 세금 계산서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니까 밑에 여기서 빼라 이 말이에요. 거래처를 위한 식대, 선물 이런 거는 공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선물 세트를 사더라도 직원을 위해서 선물 세트를 샀다 그러면 되는 거고요. 거래처에 돌리기 위해서 선물 세트를 샀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여기에 적어달라 이 말인데 여기 보시면 칸이 3칸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세액만 적어달라라는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는 없다라고 가정하고 입력 완료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메인 화면을 보시면 다 수정하기로 바뀌었고 위에 금액은 합산 금액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세액이 1, 2, 4, 2, 7로 되어 있는데 이 세액은 어떻게 나왔냐 하면은 자, 매입한 여기에 나와 있는 뭐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다 매입한 공급가액과 세금을 모든 더한 금액을 공급 대가라고 하는데 그 공급 대가의 0.5%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머리 아프면 이거는 굳이 계산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그 정도는 홈택스에서 다 구현을 해놨어요. 부가세 신고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빠진 부분을 입력하는 부분이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공제세액 다 입력했고 세 번째 공제가산세액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위에 3개만 여러분들 입력하시면 되고요. 가산세도 거의 없을 거예요. 자, 간이가세자 예정고지 거의 없을 거고요. 자, 위에 1, 2, 3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자신고세액 공제, 요거는 위에 10,000원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보시면 돼요. 10,000원 확인하시고요. 자, 그리고 2번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보시면 이거는 뭐냐, 내가 세금 계산서를 전자로 발급했을 때 그 건당 얼마 공제해 주겠다 이거거든요. 자, 첫 번째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분이 없다 그러면 입력 안 하셔도 되고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분이 있다 그래도 나 이거 공제받기 싫다 그러면은 작성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제가 하는 방법은 알려드릴게요. 자, 밑줄 있는 거 클릭하시면 자, 팝업에 2023년 7월 이후 재화 용역 공급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자, 매출세액 한도 내에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앞으로 계속 이런 오류나 멘트가 계속 뜰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 환급이 불가능해요. 그럼 내가 매출세액이라 그러면 납부세액이라고 보면 돼요. 원래 납부세액이 100만 원이었는데 매입세액이 공제 밑에 공제받을 세액이 120만 원이야. 그러면은 100만 원까지만 여기에 입력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자, 이런 비슷한 느낌이 알림으로 뜨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오류로도 뜰 겁니다. 자, 일단 확인 누르시면 자, 뒤로 가시면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세 공제 신고서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밑에 1번 보시면 발급 건수라고 나와 있고 옆에 검색을 한번 눌러보시면 발급 건수 및 공제세액이라는 팝업이 떠요. 이 팝업에서 부가세 신고 기간에 해당되는 발급 건수를 찾아서 여기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51건이라고 되어 있죠. 자, 넣으시면 이제 자동 계산해서 적용됩니다. 자, 입력 완료하시면 됩니다. 입력 완료하시고 나오면 이번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세 공제의 금액이 나타나 있죠. 자, 그리고 3번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공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밑줄 클릭하시면 자, 클릭하시면 이런 팝업이 뜨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공제 금액은 종합소득에 반영됩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세 공제를 자동으로 개선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해하면 되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세 공제 금액은
소득세 계산할 때 그때 더 붙어가지고 소득세를 증가시킬 요인이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냥 이해하세요, 여러분들은.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세 공제라고 나와있고 쭉 보시면 다 계산되어 있어요. 그냥 이거는 뭐 쉬운 거니까 다 전산으로 다 계산을 한 거고요. 보시고 입력 완료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오면 메인 화면에 자, 계산이 되어 나와 있죠. 자, 밑에 보시면 가산세라고 되어 있죠. 자, 신고 다 하고 보니까 오류가 뜨면서 가산세를 계산해야 됩니다. 이런 오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가산세에 가서 본인이 해당하는 가산세 찾아가지고 계산하고 넣어줘야지 이제 신고가 완료됩니다. 자, 여기는 가산세 없다라고 가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큰 테두리로 해가지고 자, 1번, 2번, 3번 입력했으니까 이제 기타 지출 서식 4번 입력해야 되는데 여기 펼치기 한번 해보시면 쭉 많아요. 많은데 여러분들이 작성할 거는 이제 사업장 현황 명세서하고 매입처벌 계산서 합계표 요거 두 개가 대부분일 거고요. 그러니까 밑에 영세율이라고 적힌 부분은 여러분들 해당 사항이 없어요. 자, 먼저 사업장 현황 신고서 먼저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현황 명세서는 어떤 거냐 하면은 음식점업이랑 숙박업이랑 기타 서비스업, 뭐 PT샵, 헬스장, 펜션, 숙박업, 학원, 진짜 물리적인 공간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그러니까 사업장에 대한 현황을 좀 적어달라 이런 명세서예요. 뭐 숫자가 정확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임대차 계약서 쭉 보고 그냥 좀 적으시면 돼요. 만약에 사업장 현황 명세서 작성 대상인데 작성 안 하고 신고를 할 경우에는 오류 내용에 사업장 현황 명세서가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작성해 주세요. 이런 오류가 뜹니다. 그러면 이 명세서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 화면에 보면 제목 앞에 별표가 쳐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별표는 다른 일반 서식도 마찬가지인데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있는 거는 반드시 적어야 이 화면이 넘어간다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 자가타가 부분에 별표가 있죠. 이거는 반드시 입력하라라는 거거든요. 자, 거의 임차죠. 타가죠. 그리고 대지, 건물, 뭐 지상층, 지하층 뭐 이런 거 있는 거는 임대차 계약서 보면 다 나와 있죠. 그런 거 보고 적으시면 되고요. 종업원수, 뭐 차량, 뭐 화물, 차량 뭐 이런 거는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대강만 적으시면 돼요. 객실수, 탁자수, 의자수 정확하게 뭐 안 떨어져도 돼요. 자, 월 경비 이것도 대충 본인이 생각하는 만큼만 좀 집어넣으면 됩니다. 입력하시고 입력 완료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매입 처벌 계산서 합계표라고 있습니다. 입력하기 한번 눌러보시면 내가 면세업자가 아니더라도 매출은 없죠. 면세업자가 아니면은 매출은 없는데 매입은 있을 수 있어요. 면세 매입. 어떤 거냐면 내가 사업 관련해서 책을 샀어. 책 면세예요. 책 사가지고 계산서를 받거나 아니면 수도 요금이 면세예요. 면세 계산서로 발행되고요. 화한, 꽃 산 거, 그런 거 다 면세 계산서로 발행될 거예요. 자, 그런 게 여기에 오는 거예요. 내가 비록 과세업자지만 면세 세금 계산서 받은 게 있다라는 거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여기 가 있는 계산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들어갔다가 있으면은 첨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아까 매입처별 전자계산서 입력하는 방식이랑 대동소이합니다. 밑에 보시면 전자계산서 불러오기 있습니다. 자, 불러오면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계산서 발급분 합계회 불러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계산서도 종이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라고 위에 적혔고요. 계산서는 위에 계산서라고 적혔습니다. 세금자가 빠져 있습니다. 그걸 만약에 받은 파란색 종이가 있다면 여기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뒤로 가보시면 위에 제가 계산서 샘플을 위에 넣어놨죠. 자, 요런 계산서가 있으면은 종이 계산서가 있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계산서 외에 발급받은 매입처별 명세 여기에 적어 넣으시고 입력 내용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랑 종이랑 입력 다 하셨으면 입력 완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기타 지출 서식에 보시면 사업장 현황 명세서랑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라고 위에 작성한 서식은 수정하기라고 해가지고 두 개 올라와 있죠. 자, 그리고 위에 쭉 보시고 매출세, 공제세, 공제 가산세 그리고 기타 지출 서식 한번 쭉 보세요. 이게 맞는지, 내 매출이 이 정도가 됐는지, 내 매입이 이 정도가 맞는지, 그리고 서식 제출할 거 잘 제출했는지 쭉 보시고 이대로 신고하기 누르시면
요런 화면으로 넘어가는데 보시면 땡땡님의 납부할 세액은 얼마입니다 라고 나와있고 이에 동의합니다 하고 신고서 제출하기 누르시면 되는데, 또 간이가세자 분들 중에 연 환상 금액이 4,800 미만이면 납부 의무 면제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분들은 홈택스에서 알아서 여기 계산되어 가지고 납부 의무 없습니다, 있습니다 판단까지 해줘요. 근데 단순하게 4,800만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질문이 와요. 내 금액은, 매출 금액은 뭐 2,400밖에 안 되는데 납부 금액이 나와요. 자, 밑에 예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2024년도 8월에 개업했어요. 그리고 8월부터 12월까지 매출액이 3,300이에요. 자, 그러면 이 경우 내 생각에는 4,800 미만이니까 납부 의무가 면제되어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는 거죠. 자, 결국 이 문제는 뭐냐 하면은, 자, 내가 8개월 동안 3,300만 원 벌었어요. 그러면 12개월 동안 얼마를 벌었을까요? 라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8개월 동안 3,300 벌었으면 한 달에 벌었는 거를 계산을 하려면 3,300 나누기 8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한 달 동안 번 금액이 나왔으니까 그 한 달 동안 금액을 곱하기 12 하면은, 자, 1년 연환상 금액이 나옵니다. 이 연환상 금액이 4,950만 원으로 4,800을 넘었기 때문에 이 분은 납부세액이 있는 겁니다. 자, 이것도 힘들다 하신 분들은 믿으세요. 그냥 홈택스를 다 계산해서 알아서 그것까지 적용해서 나와요. 자, 신고서 제출하기 하면 완료되었습니다 하고 밑에 신고자 본인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신고 내역 확인하기 누르면, 자, 요런 화면이 뜨는데, 자, 위에 조회 조건 보시면 여기 신고 일자 넣으시고 조회하기 누르시면 밑에 조회 내용이 뜹니다. 혹시 나중에 가서 이 조회 내용이 안 뜬다라면은, 자, 사업장용 인증서로 인증하시고 로그인 하시고 똑같이 이제 접속을 해가지고 이 화면에 들어와서 조회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접수 번호 밑에 숫자 있죠? 숫자를 클릭하셔야 됩니다. 숫자를 클릭하면 신고서 보기라고 뜨는데, 여기에 옆에 보시면 일괄 출력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걸 눌러주셔야지 옆에 있는 목록 전체가 출력이 됩니다. 여기 인쇄 버튼 누르면 이제 PDF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장해서 보관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피하게 신고가 끝났으면은 좋죠. 근데 여러분들 보니까 오류 뜨시는 분들이 좀 있고 그런데, 오류, 간이가세자는 특별히 더 오류가 생길 확률이 좀 있거든요. 자, 보시면은 과세분 매출 금액에 대한 과세 표준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친절하게 그 어디에 가서 고쳐야 되는지 루트까지 요즘에는 알려주더라고요. 보면 입력 위치, 매출세액의 과세 표준 명세 가서 입력해서 고쳐라 라는 말이죠. 보시면 위에 좀 흐리게 된 데 한번 보세요. 매출세액이 어딨냐? 여기 있죠? 그리고 그 밑에 과세 표준 명세 밑에 있잖아요. 밑에 보시면 과세분 명세 금액하고 과세 표준 명세 금액하고 다르죠? 제가 아까 설명할 때 이 금액이 분명히 같아야지 신고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금액을 입력해야지 이게 맞는 건가 싶죠? 메뉴에 매출세액 보시면은 2,225만 4,100원에 되어 있어요. 이 금액이 과세분 명세 금액과 과세 표준 명세 금액의 금액이 다 동일해야지 이 팝업이 안 뜨면서 신고 가능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 이게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내용이에요. 공제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합니다. 내가 매출세액은 100만 원인데 공제세액이 150만 원이야. 자, 환급이 안 돼요. 50만 원 환급이 안 되니까는, 자, 그 공제세액을, 자, 100만 원으로 맞추라. 이 말이에요, 이 뜻은. 자, 옆에 보시면 매출세액 합계액이 66만 7천 원입니다. 자, 내가 납부해야 될 세금이 66만 7천 원이고, 공제세액, 내가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는 금액이 100만 원이야. 공제세액을 66만 7,623원으로 맞추겠느냐? 지금 수정하시겠습니까? 처음에는 맨 처음에 홈택스에서는 손으로 수기로 입력을 다 수정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냥 이것도 이제 어려운 거 아니까는 홈택스가 그것도 이제 전산으로 이제 구현을 시켜 놓은 거예요. 자, 확인만 누르시면 알아서 수정될 겁니다. 자, 그리고 뒤에 오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하의 공제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합니다. 똑같은 말이죠. 자, 밑에 보시면은 매출세액 합계액이 70만 326원이고 공제세액 합계액이 뭐 제가 일부러 이 오류를 만들려고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자, 500만 원인지 5천만 원인지 그렇죠. 자, 지금 수정하시려면 예를 누르시고 나중에 수정하시려면 아니오를 누르시겠습니까? 그냥 똑같은 말이에요. 자, 예 하시면 알아서 수정 되겠죠? 자, 제가 포괄적으로 오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오류는 아니지만 오류 같은 경우에는 오류가 나면 신고 자체가 안 되는 거고요. 자, 필요한 경고나 안내 같은 경우에는 홈택스가 좀 이상해. 이 부분은 네가 좀 확인해 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확인해봐라 라는 게 경고 안내고요. 이거 고치지 않으면 신고가 안 돼요 하는 부분은 오류입니다. 지금 이 메시지는 오류는 아니지만 네가 확인 한번 해봐라 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자, 확인해 보시면 신고서 제출은 가능합니다. 신고서 제출이 가능하나 확인은 한번 해봐라 이 내용이죠. 자, 신용카드 번호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입력한 내용에 가가지고 신용카드 번호를 고쳐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오류가 뜨면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한번 내용을 읽어보세요.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지금 같은 경우에 신용카드 나왔고요. 키워드가 신용카드 나왔고요. 그리고 매입 내역이 나왔어요. 옆에 매입 내역에 금액까지 나왔어요. 자, 내가 신용카드로 매입 내역을 입력할 때 신용카드 번호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한 개 한 개 따져서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봐야 돼요. 모든 오류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드리는 상황이에요. 대표적인 것만 지금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영상이 30분이든 40분이든 간에 다 꼼꼼히 보시고 입력을 했다라면 오류 뜰 가능성 거의 없고요. 오류가 떴다라는 거는 본인이 뭔가 놓쳤다는 거고요. 그리고 오류가 떴을 시 그 오류를 해결하는 방법을 아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갖추어야 할 실력, 덕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이가세자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